안녕하세요. 이번에 패스웨이 남북팀에 참여하게 된 노효준이라고 합니다. 패스웨이 남북팀에 참여하게 된 정준우입니다. 패스웨이 남북팀에 함께한 조은솔이라고 합니다. 패스웨이 남북팀에 참여하게 된 전진열입니다. 저는 남북평화가 요즘 또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평소에 또 알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북한에 관심은 많았는데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뉴스를 통해서밖에 없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 주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주변에 있는 큰 문제였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시하고 있지 않았던 문제라고 깨닫기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았지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북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이신 길정우 위원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정우고요. 네, 저는 공부는 정치학을,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외교관 생활도 하고, 언론인 생활도 하고, 또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 한국의 이러한 분단 상황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우리 포콜라레의 새로운 세대, 젠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이 세대와는 다른 한국의 이 분단 상황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네, 길 의원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인상 깊게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길 의원님이 점진적으로 통일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가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각국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적 리더들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하는 것,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통일을 할 수 있는 3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듣고 든 생각이, 현재는 군사적인 위협이 있어서 남북한 간에 완벽한 신뢰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저희가 남북한 간에 신뢰를 이루었을 때,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좀 더 잘 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단계라는 거는 일단 서로 간의 위협, 군사적인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발적인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서 상대방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어떻게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라고 해요. 그걸 넘어서고 나면 인적인, 물적인 교류와 협력, 사람이 오갈 수 있고 경제적인 협력, 물류가 오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관광을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거 구태여 꼭 무슨 깃발 하나 걸고 똑같은 깃발 간다나 이름으로 억지로 통일합니까? 그러냐?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관광할 수 있으면 하고 경제 교류할 수 있으면 되지, 이런 상태가 될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남한과 북한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가 많이 줄여지고 나서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 비용이라는 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치적인 리더들끼리의 남북한의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시작하는 거. 그래서 협의를 시작하면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접어드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단계적인 점진적인 통일이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죠. 저도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젊은이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리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 저희한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통일 비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통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좀 많이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과 북이 커지는 경제 차이, 문화적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에 집중하지 저희의 공통점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남북에 대해 공통점을 좀 더 많이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슨이 1, 2, 3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첫째, 통일은 쟁취하는 게 아니다. 통일의 그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민족한테 어느 순간 다가온다. 그거를 잡을 것인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밀어놓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독일 통일은 동서독 지도자들이 통일을 하겠다고 깊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통일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통일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준비가 된 경제적으로 어떤 좀 우위를 갖고 있고 주변에서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통일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레슨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의 비용 문제는 독일에서도 물론 연구기관의 정부에서도 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얼마의 비용이 들게 되냐. 통일의 비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계산법도 있지만은 한국 같으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격차를 줄여가는 거. 전체적인 나라의 격차보다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격차를 줄여가는 거. 그게 어떻게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격차를 갭을 줄여가는 거예요. 의식의 갭을 줄이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독일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독은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는 잘 사는 거예요. 서독은 물론 소방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통일이 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통일 비용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통일을 하겠다는 나라가 통일의 비용 때문에 통일을 미루겠다든가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하지만 통일의 비용은 통일의 그 순간이 닥치면 아무리 갭을 줄인다고 해도 예상했던 경제학자들이 산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그게 두 번째 레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레슨이 뭐냐. 통일의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가 않다. 그게 이제 독일 통일 직후에 제가 직접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결론이에요. 저도 기리원님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체계적인 문제로 통일되면 안 된다. 남과 북에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통일을 돼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에서 오신 분들을 미리 온 통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평소에 저희가 불렀던 탈북민, 새터민보다는 훨씬 더 우리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단어로, 이 호칭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탈북민은 우리한테 좀 블레싱이야. 축복이야. 너희들이 갑자기
국경이 터져서 2,500만 정말 외국 사람보다도 더 수용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너의 동족을 물밀듯이 내려오기 전에 찔끔찔끔씩 목숨 걸고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준 하나님의 블레스입니다. 우리가 걔네들과의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내려보낸 블레싱이라고, 일도노 선물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런 자세로, 그래서 가끔이나마 일부러라도 그 모임할 때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면 하면 여러분은 금세 느낄 거야. 아, 뭐가 다르구나. 뭐를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끔씩 느껴봐야 이 분단이 가져오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가 있다. 그 고통을 유지해야 고통을 해소했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을 생산할 수가 있지.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은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겠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 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기리원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세대들, 한국의 젊은이들은 분단의 아픔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힘든 현실에 통일세를 위해 떼어줄 몫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런 관계, 이런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나라의 화해는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 한민족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만약에 관계가 개선되어 통일이 온다고 하면 우리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관계의 아픔을 가슴속에 계속 간직하는 것이다. 분단의 아픔이 풀리는 날이 올 때 그 순간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르이원님은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북한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온 통일인 북에서 오신 분들을 인터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핫 이슈였죠. 이제 대동강 맥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대동강 맥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납품을 위주로 하는 맥주이기 때문에 막상 북한에서는 그렇게 맛있는 맥주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죠. 어떤 맥주가 가장 맛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맥주가 맛있다고 했죠? 맥주가 보기보다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해주시면서 북한에서 물이 맛있는 영산이 지명이 맞나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쪽에 나온 영산 맥주가 1등으로 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지 못하는 맥주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맥주에 이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술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술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마시지만 한국처럼 되게 여러 차수에 걸쳐서 오래 마시는 것이 아니라 1차로 한해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술을 마시면은 한국 사람들처럼 되게 흥에 겨워서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노래방이나 이런 기기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술잔에다가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다 같이 술 마실 때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은 마을의 큰 곳에 모여서, 예를 들면 운동장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배구, 축구 같은 그런 스포츠를 하기도 하거나 또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네요. 또 결혼식이나 누구의 생일잔치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이 우리나라랑, 특히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도 많이 보고 듣고, 특히 사랑의 불식착과 같은 북한과 관련된 드라마는 북한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전기가 모자라서 TV를 틀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자전거를 밟고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TV를 트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회부시작에서 나온 한 장면인데 자아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중 앞에 서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문을 읽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학교, 직장, 시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약간 저희가 듣고 되게 신기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 재밌는 게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맨 처음에 자아 비판을 하게 될 때에는 본인이 반성문을 쓰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을 때 굉장히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숙달이 돼서 나중에는 몇몇 이제 끼가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막 강의하듯이 멋있게 써가지고 앞에서 강의하듯이 읽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또 군대 제대할 때까지 30살 때까지 연애를 못하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건데 북한이라고 하면 질서가 있고 규칙 속에 쌓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생각보다 자유롭고 연애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저희랑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북한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북한에서도 남한이랑 똑같이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해요. 졸업 논문은 어디나 똑같이 한 번에 통과되는 법이 없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저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만 쉽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거절이 되었을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패스웨이를 준비하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하기 전에는 굉장히 먼저 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때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분들이 우리랑 다른 성격이나 다양한 문화적인 것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단지 제 선입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문화적인 사소한 차이들은 있지만 정말로 그들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반만년 역사를 함께했던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사소한 저의 선입견은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장벽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벽을 저희가 넘어설 수 있을 때 저희는 북한 사람들을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한 형제로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 어떤 부분을 서로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막상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비슷하구나, 또 이런 부분이 닮았구나 이런 새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저희가 한 2분 정도밖에 못 만났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리온 통일, 미리온 평화가 저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남북평화팀에 들어온 이후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추측을 통해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해봤어요. 지금 남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한은 미디어 속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그곳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우리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번 남북 평화팀에 들어와서 실제 북한 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원님과 실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탈북민 모두 만나보면서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또 이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을 많이 만나는 서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북한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어릴 때 얘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다를 게 없구나. 아마 다른 젊은이들로 얘기를 나누면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간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임을 느끼는 것, 또 그들과 차이를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처한 분단이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란다기보다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통일의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의 시대에 심각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진 문제가 이미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심각한 우리 세대가 고민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생각할 때, 늘 그 문제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부정적이고 치료해야 할 비용보다는 긍정적이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문제를 많이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라는 게 말 그대로 물리적 과학적인 통일뿐만이 아니라 통일 이전에 사람들이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쪽, 우리 동포들도 그렇겠구나, 동쪽도 그렇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전문가들이 하듯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단순히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러한 다른 이념 체제에서 70년이 넘게 분단된 나라가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누리는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이나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러한 모범이라는 게 동아시아, 적어도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 번영이라는 아주 공통의,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는 공동선이죠. 그 좋은 모범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보여줄 수 있다.